이 8시간 49분의 이 동영상을 만들면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거의 1, 2년을 그냥 반 미쳤을 거다. 이제 그거 하나.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우리가 기사를 쓸 때도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하는데 이제 감정이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반기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스트레이트성이라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이 자로라는 분이 가장 제가 놀랬던 거는 정말 하얀 백지에서 시작했구나. 편견을 다 버리고. 그래서 뭐 방송이라고 말씀드린 의외로 한 7, 80%는 모 팟캐스트 주장이 아주 박살이 나버렸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하얀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용기, 그 편견이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쭉 다 봤죠. 예. 그런 형태. 그 지점은 제가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예. 그 가설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예. 그런 것들로 촉발돼서 지금 김 감독 그런 연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자로도 연구가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표현을 박살내도 어쨌든 다 똑같은 양자적 차원에서 같이 힘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고생하는 거죠. 이 상황이 천안함 때는 더 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예를 들면 잠수함설, 자초설, 국가가 말하는 일본어래, 뭐, 여러 가지에서 엄청난 논쟁을 그렇게 불러일으켰는데, 천안함을 제가 이제 왜 접었느냐 하면,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도대체, 그걸 좀 말씀드리면, 뭘까? 그 진실은 뭘까? 저는 그 진실을 보는 순간, 이렇게 접었어요. 왜 접었느냐? 이게 저의 핑계도 되지만, 우리 자로님이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 천안함 사건은 이쪽에 피해를 받은 쪽은 흔적이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한 애가 누군지 흔적이 없어요. 우리 세월호는 이쪽에도 지금 흔적이 없어요. 흔적 올리지 못하니까. 다 파괴됐을 거고. 또 저쪽은 또 더 못 찾을 거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천안함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하와이호가 그렇게 들이받고 미국으로 갔는데 진주만으로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된다. 근데 내가 그 시간이 된다는 걸 밝혔죠. 갈 수 있다는 걸. 그게 미국 잠수함을 다시 말한다는 건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 맞는 거. 그런데 잠수함은 하와이급 이 잠수함은 항상 새끼 잠수함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 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2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그 AUV 그게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소위 말해서 자동 무인 잠수함입니다. 잠수정? 그렇죠. 되죠. 조그마한 10m짜리 잠수정일 수도 있고 그 사건이 났을 때 다 추측이지만 60m짜리 거의 잠수함이에요. 사람 안 탔다 뿐이지 60m면.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 한주준이가 재산부표에 들어가서 쭉 했는데 60m짜리였다. 들어가는 배기관이 있었다. 이 의문이 못 풀었단 말입니다. 뭐 그 당시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뭐 다 들어갔다. 거기도 뭐 40몇 명이 죽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딱 아는 순간 이게 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건 다 저의 주장이고 추측입니다. 네. 자, 그 당시 천군 백군 훈련을 하고 있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이미 그 당시 미 7함대 중령과 소장이 진실을 말했어요. 인터뷰한테.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렇게 인터뷰 다, 인터뷰 다 했어요. 불행한 사고다 이거죠. 그게 이제 휘감겨진 거죠. 자, 그래서 갔는데 얘 이름이 뭐냐 하면 얘 이 잠수함의 이름이 공격형 잠수함인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검색 엔진에 두드리면 됩니다. 컷스로트입니다. 목다입니다. 목다. 무섭죠. 목다. 정말 목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하나는 LSV-2를 검색 엔진에 치면 이 잠수함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예. 뽕따가 아니라 목다. 목을 딴다 이거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아시다시피 거대 잠수함들은 해저에 걸릴 수도 있고 수면이 낮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앞에 보내는 거예요. 앞에 보내서 탐색과 활동을 다 하는데. 정찰.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건 왜 목다냐? 가다가 전함이 있으면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어택, 공격력 잠수함이에요. 가미가 거기는 무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조종합니다. 안에서. 다 앞길을 먼저 왜냐면 뭐 어디 뭐 해저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쭉 가다가 그냥 큰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받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SF 영화를 보면 우주 모함이 있고 거로부터 이렇게 촤르륵 쏟아져 나오는 새끼 잠수함. 그렇죠. 예, 정이 나오는 거죠. 우주 정이. 예, 그렇습니다. 매트리스를 잘 만드는 전문 기업 쇼인 침대가 만드는 내 신발 속 매트리스.
필바운드 깔창. 고급 실리콘 소재라서 많이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아요. 162개의 에어 기둥이 발 모양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에어 펌핑 작업으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됩니다. 효도 선물,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 발이 아프신 분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필바운드 깔창은 구두형, 스포츠형이 따로 있습니다. 믿고 쓰는 딴지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산악회, 각종 스포츠 동호회 등 단체 문의는 031-922-3374로 문의주세요. 검색창에 필바운드 또는 필바운드 깔창을 검색하세요. 와, 이거 누가 만들었냐? 쇼인 침대가 만드는 내 신발 속 매트리스.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그 새끼 잠수함이 천안함을 들이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신상철님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 타고 있던 잠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문을 푸는데 그 많은 세월이 걸렸죠. 그럼 MBC에서 잠깐 촬영했던 그 시신으로 추정되는 뭐 화장터 뭐 이런 거? 아니 당시 그거 이제 그 MBC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삭제돼 버린 거잖아요. 예.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요? OBS도 그 당시 시신을 봤다는 그 보도들이 있었고 예. MBC도 많은 거 그 당시에 많이 추적을 다 했는데 추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각각의 그만둔 분도 다른데 옮긴 분 다 추적했고 전부 다 이쪽이다 하고 결국 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저도 오마이뉴스 입장에서는 팩트가 아니다는 걸로 나왔고 그 여러 가지 뭐 지금 세월호도 그렇지만 많은 설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역시 이 새끼 잠수함이라는 것도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입하는 순간 모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자, 보세요. 왜 그 당시 천안함 사고가 나고 저 살보함부터 쫙 군사작전하듯이 옵니다. 그 3, 4일 동안 뭔가를 합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그 KBS에 보면 뭔가를 가져가고. 그렇죠. 자, 보시면 들이받았으면 밑에 침몰했을 거 아닙니까? 60m짜리는 분해해서 가져가기 간단합니다.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한 주는 주의가 들어갔을 거고.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잠수함이 42명을 이스라엘 잠수함 가서 받았으면 42명도 사망을 했을 건데 도망을 안 갔다면 이스라엘까지 그거 다 처리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큰 잠수함과 죽은 42명을 그것도 우리 아무도 모르게 못하죠. 무인 잠수함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많은 취재기들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쪽엔 도대체 뭘 하고 미국 애들이 뭘 했느냐. 걔네들 잠수도 별로 안 했거든요. 우리만 잠수하고. 그래서 잠수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걔네들은 도대체 저기서 뭐를 했느냐. 구조활동도 별로 안 했어요. 결국 우리가 다 옮기고. 근데 또 그랬는데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동맹국이지만 46 우리 용사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만 미국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나자마자 주한미군 사령관 바로 돌아오고 국무장관이 오고 전 조위를 표하고 했잖아요. 적이 걸리고? 네, 맞아요. 한미 군사 훈련 중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가면서 그 당시 국방부는 거짓말했지만 그 당시에도 대잠 훈련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그 앞에 가고 있었어요. 초계기로. 뭔가 앞에 있는 새끼 잠수함에서 뭔가 오인을 한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 에라든 아니면 고의든 소위 말해서 오키나와 기지를 철수 안 하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든 그까지는 저도 모르지만 뭔가 그 애가 가서 천안함이 적에 전면되고 그냥 가서 들이받아서 반쪽알이 그대로 난 겁니다. 그 흔적은 그대로 잠수함이 들이받은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그 사고 지역이 수심 25m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25m인데 60m짜리 예. 무인 잠수함이 들이박았다. 예. 그리고 이 군함이 이 가운데로 완전 두도막이 날 정도로
세게 받을 거면 과학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속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함이 근처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모함이 있었죠. 근데 모함이면 적어도 1200톤급 이상 그렇죠. 핵 연료를 사용한 핵 잠수함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럼 서해안에 이렇게 큰 잠수함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항상 들어옵니다. 지금도 들어와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점은 제가 좀 이따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잠수함이 놀이터입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어부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국방부는 이제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다고 계속 실드를 아까 25m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빠릅니다. 60m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 가서 그 60m도 굉장히 덩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지금 꽤 큰 거죠. 60m. 그래서 쾅 받아버리면은 반조각이 납니다. 근데 원래 천안함 가설 중에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이미 어딘가에 잠깐 받쳐서 모래분지 같은 데 받쳐서 그 천안함이 표류를 하고 있을 때 받친 거다 뭐 이런 가설이 그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 대표님이 처음엔 자초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합쳐서 하시는 건데 너무 내가 존경하고 또 그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국방부하고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쵸. 이 심정 너무 암도 걸리셨고 예 그분하고 저하고는 주장이 다르지만 참 제가 존경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 많은 군인들이 사전에 뭘 알았겠죠. 우리 지금 세월호도 똑같은데 일괄되게 걔네들은 한 번에 쿵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가 표류가 해서 과닥했으면 그걸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 함대원들은 그 천안함 함대는 다 알고 있고 우리 이거 자초했네. 그리고 뭔가 피하러 가다가 이제 뭐가 또 잘못돼갖고 쾅 했잖아요. 2차 사고거든요. 1차 사고와 2차 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초서를 주장하신 우리 신상철 대표님도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그분 주장이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주장이고 그 행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신선한 충격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잠수함이면 무조건 사람이 타 있는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타 있지 않은 무인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이 방송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 25m면 충분히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발견했느냐. 토마스 에클스입니다. 토마스 에클스가 바로 그 당시 천안함 조사단장의 미국 측 단장입니다. 해군 투스타입니다. 그 당시 3스타 진급 못하고 지금 워싱턴에 가서 어디 군수업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최근에도 작년에도 민중에서 인터뷰했지만 그 사람을 조사하다가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해군에 있었으니까 이 무인 잠수함의 기획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해군인데 조사단장이 됐을까요? 바로 토마스 에클스가 여러분들이 워낙 네티즌 수사들이 많기 때문에 두드려 보시면 이 무인 잠수함의 해군 측 기획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천안함은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고 세월호로 한번 가봐요. 기존에 있던 가설들 다 이거 진짜 백지화 시키고 무인 잠수함이 들어받았다. 이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아니 세월호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자로님이 외력이고. 그렇죠. 세월호는 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로님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그분도 잠수함이라 언급도 했지만 어쨌든 착각하지 마라 8시간을 다 보시라 해서 외력에 의한 충격이라고 합니다. 외력에 의한 강한 충격. 아직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나온 이유도 한 걸음 더 못 들어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분이 엄청난 고생하셨어요. 같이 제가 페북 메시지를 한번 연락하자고 했는데 바쁜지 뭐 워낙 메시지가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보시면 뭐 괜찮으시면 연락 한번 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자로님이 밝힌데 가장 중요한 건 세월호 역시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 뭐 이렇게 저도 많은 오류를 블로그로 올리기도 했고 뭐 어떻게 뭐 저 AIS 좌표 관련 오류도 했고 제가 많이 했지만 역시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인데 너무너무 고요했는데 도대체 뭐가 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고요한 과정을 이번에 본인 주장으로 다 밝힌 거죠. 뭐 지그재그도 없었다, 뭐도 없었다. 그냥 정상 운행했는데 그 순간에 강한 외력이 왔다. 그래서 꽝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맹골 수도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자로님이 하나 밝혔지만 국방부는 거기가 뭐 수심이 뭐 얼마죠? 거기 뭐 30 몇 미터도 안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데 거기 해양원에 보니까 수심이 50m 지역이다. 이제 이런 것도 밝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식을 자로님은 아마 밝혔는데 상식을 지금 또 깨야 되는 게 천안함 높이가 이 물에 이제 수중에 가라앉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수함은 또 그 밑에 닿으니까 이게 한 40~50m는 돼야 닿는다. 이런 지금 착각을 하잖아요. 잠수함은 그 지역에서는 물 밑으로 안 닿습니다.
부상 운동을 합니다. 수상으로. 또는 스노콜 뭐 항법이라든지 약간 드러내놓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물살이 쫙 가는 거. 그 수시로 그런 놀고 다녀요. 대가리가 약간 드러나는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얼마든지 잠수함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하물며 뭐 저가 새끼 잠수함이면 모르겠지만 걔는 뭐 더 잘 놀 거고 큰 잠수함도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자로님의 세월호 X에서 그 어떤 보좌관 얘기가 있지만 뭐 해경이 왜 미군 청과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가 잠수함이 다니는 길은 맞다. 거기는 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걸 또 오늘 새어나와서 처음 말씀드릴게요. 기억을 잘 해보시면 천안함 사고가 나던 2010년에 천안함 사고 나고 4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해군의 최정예 린스 대잠 헬기가 추락합니다. 4월 15일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갑자기 추락합니다. 그래서 숨지죠. 순국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국방부 뭐라 발표하느냐면 초계 훈련 중이고 뭐 훈련 중이었다는데 그 당시 언론들은 뭔가 수상한 물체를 쫓다가 기사가 다 났습니다. 북한 잠수함이다 이거죠. 뭔가 수상한 뭔가를 쫓았어요 분명히. 쫓다가 추락한 거예요. 추락한 지점이 어디냐? 기사를 다시 보면 진도 동남방 14.5km 방향. 바로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고가 난 그 근처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최고의 링스 대잠 헬기가 거기 왜 훈련을 합니까? 잠수함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락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잠수함에 다닐 수 있는 뭐 놀이터까지는 아니라도 그 지역입니다. 예,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로님이 주장하는 그 가설이 어떤 추정이 있다는 거죠. 단 이 다음번에 이제 이분이 한 번 더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제가 좀 뭐 존경한다 참 고생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천안함은 그래도 피해자는 이 접촉의 흔적이라도 있는데 얘는 지금 가라앉아 있잖아요. 지금 다 파손해버렸고 피해자의 접촉의 흔적도 없고 가해자의 접촉의 흔적도 없고 이걸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이겠죠. 그러면 세월호에 부딪혔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인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일반 잠수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밑에 간다는 그 가정을 깨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20m 하더라도 수심 20m라도 우리 세월호 갈 거 아닙니까? 수심 20m라도 이 잠수함은 부상을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하면 부딪히잖아요. 이 안바이 이런데 그 부상 활동이래요. 잠수함은 자주 떠오릅니다. 잠수함은 밑으로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고도, 같은 수위에서 놀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세월호는 가다가 안 보이잖아요. 잠수함이 물살만 이렇게 보이지. 뭐가 오고 시커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털면서 받치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증언도 있긴 했죠. 예, 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심의 한계에 착각하지 말자 이거죠. 예, 그런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16년 전에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게 최근에 영상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산 앞바다에서 미 1600동급 미국 핵잠수함하고 오선하고 들이박았는데 똑같이 90도로 박았는데 미군이 주장하기를 오선이 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3년 소송 끝에 2억인가요? 이거 손해배상을 미국 측에 받아냈다라는 기사가 지금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때도 영상을 보면 핵잠수함 1600이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이게 잠수함이 얼마나 작겠지 했는데 아니 그냥 아파트 빌딩만 해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쭉 오는데 배가 이렇게 어선이 가요. 근데 확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미군이 주장하기를 아니 오선이 와서 날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인터뷰가 나와요. 16년 전에 그 선장 선주의 인터뷰가. 근데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 소송 때 엄청나게 당했다는 거야. 국가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자기가 이겨서 어쨌든 지금 배는 다 버리고 보상이 다 안 돼서 최소 보상 때문에 다른 데 취직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은식 기자님 이야기에서 우리가 건져야 되는 포인트가 계속해서 배는 위에 떠 있고 잠수함은 밑으로 당겨야 되니까 이 수위가 중요해.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배도 상당 부분이 흘수라 그래서 약간 밑으로 그렇죠. 잠기고 잠수함은 그 표면 위로 살짝 대가리를 그렇죠. 내놓을 정도로 뜨기 때문에 동일 수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로님이 한 걸음 더 못 나간 부분. 굉장한 연구를 하셨는데 항상 반복된 영상이 과연 저게 컨테이너일까 기억나시죠? 그죠? 네. 항상 컨테이너일까. 그래서 자로님 뭐라 하냐면 그 6분의 1 크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 우리가 세월호는 올라가고 딱 6분의 1의 주황색이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RCS라는데 자로님은 이 방송 들으면 잘 알 겁니다. 6분의 1 크기가 아니에요.
왜요? 잠수함은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밑으로 잠기니까. 그렇죠. 올라왔을 때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클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걔는 클 수 있는 거예요. 잠수함은 잡히지도 않고 부상하면 잡히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잠수함이라면 레이더에 잡히는 그 반사된 것만 이 값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떠 있는 부분. 세월호의 6분의 1 크기를 그걸로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잠수함이라면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그 떠오는 부분. 우리가 전파를 쐈을 때 얘가 쏙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이성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그런 사고가 나냐면 저들끼리도 몰라요. 물에 들어가면은 쇼나가 뭐 온갖 뭐 우리 안수명 박사 얘기들이 뭐 고래 소리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있어도 잠수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충돌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다니다 보면 뭐 그게 참 확률이 낮지만 그냥 어선도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래 올라오다가 배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부상 훈련하다가 그냥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천안함하고 이 사건이 왜 갔냐면 천안함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TOD 영상을 보면은 천안함이 반쪽이 나고 나서 뭔가 잠수함으로 보이는 게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우리나라 국방부나 국가는 그 당시 뭐 부유물이라 하는데 떨어진 이 물체가 부유물이라면 조류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조류와 반대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서서히. 세월호도 우리 자로님이 밝혀내신 바로 이 주황색이 조류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동력이 있는 그렇죠. 동력이 있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잠수함일 거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발표는 안 했지만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자료 영상을 보면서 메모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설계에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게 가장 의문점이었어요. 자로한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보세요. 수심이 50m입니다. 그리고 훌수라는 거 아시죠? 훌수. 네, 훌수가 6m였었어요. 당시 세월호가. 그러면 핵잠수함을 제가 보니까 잔망경이 15m더라고 높이가. 그리고 몸체가 20m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분,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하고 자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잠수함이 있잖아요. 적어도 중심축 G라인의 몸체 중심축이 육지에 떠 있어야 되는 상태이거나 또는 그 6m 헐수, 세월호 헐수의 중앙을 들이받으려면 최소 수면 위로 15m에서 12m가 드러나야 돼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게 제가 또 보니까 미국 핵잠수함 1600톤급이 속도가 65km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충돌각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제 자, 그런데 잠깐만 제가 질문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로가 지금 세월호 G라인 제2센터와 G라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6m 헐수 부분에 수면 아래에서 3m로 내려갈 G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세월호가 영상이나 이런 걸로 드러난 게 앞에서 G라인에서 중앙 G라인에서 3분의 2 전까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에서 반 G라인까지의 여기 한 20% 정도의 면적이 다 들이박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핵잠수함이라 하면 이 핵잠수함이 1600톤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G라인에 가까운 3분의 2 지점을 들이박아서 이 배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전제가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게요. 제가 핵잠수함이라도 하지도 않았고. 아니 예를 들면 핵잠수함. 그러니까 새끼 잠수함이라 하지도 않았고 저는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월호의 원인을 다르게 봅니다. 고의적인 평행수 상실입니다. 순간적으로. 평행수가 없어진 걸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왜 잠수함이 일리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핵잠수함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잠수함일 수도 있고 그렇죠.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일본 잠수함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끼 잠수함이 놀다가 큰 모항은 뒤에 있고 앞에 와서 막 이렇게 뭐 정탐하다가 그 놀이터니까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게 지금 맞을 수가 없죠. 범인이 안 드러나니까. 잠수함으로 본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잠수함 크기가 있습니다. 뭐 무슨 급이 연어급이 어떻고 뭐 그렇죠. 우리 뭐 무슨 뭡니까 최 무슨 급입니까 이렇게 막 나누고 있잖아요. 대우에서 많이 이렇게 건조하고 그래서 여러 크기가 다르고 그런 잠수함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신 거는 큰 핵잠수함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 저도 뭐 그렇게 큰 놈일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나 걔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부상을 하면은 뭐 우린 모르니까. 잠수함이 어디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국방부도 모릅니다. 미국이 안 알려 줍니다. 국가 1급 비밀입니다. 그걸 왜 알려 줍니까? 안 알려 주고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만든 게 잠수함이야.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그래서 자로님이 얘기했지만은 가장 핵심은 그 당시 해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를 다 공개하면 됩니다. 해군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하나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군사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는데 그 공개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의 침몰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예. 그 고의 침몰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던 이유가 온갖 조작되는 자료들, 숨기려고 하는 어떤 모양새들을 봤을 때 침몰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봐왔던 게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의 얼개라고 보면 단순하게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쩌면 고의성으로 받았다기보다는 정말로 저들이 말하는 해상 교통사고가 맞다는 가설이 조금 더 설득력을 더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차로님 주장이고 저는 제 주장을 그럼 세월호의 김원식 기자 주장은 뭐냐면 아까 말한 평행수의 고의적 상실입니다. 누군가 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평행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8시간 4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자로님을 만난다면 다시 우리가 논쟁을 하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가 45도로 기울고 그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있는데 갑작스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인 충격이 와서 짐이 다 내려가고 막 컨테이너 다다닥 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2월이나 3월 달에 기사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5도를 이렇게 탈을 돌리든 10도를 돌리든 15도를 돌리든 정상적으로 갔는데 단지 맹골 수도에 왔는데 5도 탈을 돌렸는데 확 30도 이상 기울은 거거든요. 평행수가 없었던 거고 6,600톤급이 평행수가 없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됩니다. 평행수라는 거는 무게중심을 잡고 배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는 또 빼는 거고.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면 많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홀수선이 딱 그게 이제 법의 규제도 받잖아요. 그래서 대개 세월호는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별로 평행수를 줄였다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어쨌든 무게중심은 잡힌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평행수를 채웠던 짐을 많이 실었던 과적이 침몰 원인이 다 아닙니다. 과적은 오히려 이거 처음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채우잖아요. 즉 짐을 안 실은 배는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 게 평행수입니다. 그 평행수가 만약에 없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행수가 없으면 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무게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평행수가 평행 잡는 건데 하나도 없는데 5도 확 기울을 때는 배가 어떻게 될까요? 확 가는 거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확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타수도 오늘 자로님 잘 생겼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평소 하던 대로 5도를 딱 틀었는데 이게 확 가니까 전부 다 놀랐던 거예요. 그 사고가 거기서 발생돼. 자, 이 5도 확 틀었을 때 확 넘어간 게 과연 잠수함이 이렇게 자연 쪽의 앞부분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과연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저의 주장에 평행수가 과연 없어져서 그랬든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방법론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왜 평행수가 없어졌느냐? 고의죠. 그런데 언제 그럼 그랬느냐? 2시간 전까지도 5도씩 막 돌립니다. 그 내려오다 보면 15도 변침한 데도 많고, 맹골수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건 기계적 고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밸브가 빠졌다든지, 또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도 아주 작은 크기도 아닌, 그렇게 해서 평행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추측은 뭐냐?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느냐? 저는 사고가 난 다음에 세월호를 보면은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로님은 사고 전을 지금 사고 직후를 밝히는데, 저도 지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일본에 똑같은 배가 그렇게 똑같이 쓰러져가지고 걔 침몰 안 했잖아요. 해안가로 다 갖고 갔잖아요. 세월호가 45도까지 기울었다고는 그게 외력에 의한 침몰이든 평행수가 없어서 기울었던 그까지 기울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배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침몰했어요. 맞아요. 너무 빨리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배는 거의 우리 보통 배들이 어떤 이유로 45도로 넘어가면 되게 떠 있습니다. 외국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유람선들이 그대로 있고 넘어간 채로. 그렇죠. 침몰은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왜 이래 빨리 침몰하게 됐을까요? 뭔가 물이 들어갔다는 거죠. 어딘가에. 침수. 그렇죠. 즉 평행수를 뽑아낸 다음에 배가 기울어지면 압력 차이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건 저희 주장이죠. 이 평행수에 대해서 평행수가 없어진 이유가 일부는 또 우리 경어래들이 청상아리 경어래들이 많이 실험하다가 바닷가에 놀고 있는데 버려진 것들이 걔가 갑자기 살아나서 지나가는 세월호를 보고 공격물인 줄 알고 샥 가갖고 그냥 쾅 했다는 것도 있어요. 창문에 난 구멍 이런 거 하면서 그럴 원인도 있는 거고. 누군가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평행수가 없었다. 즉, 이 배가 갑자기 복원력을 잃었다. 그것도 사고 한 1시간 전에. 무언가 이 배는 복원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갑자기. 거기에서, 그걸 원인을 보고 이렇게 복원력이 없어서
또 기울어지면은 그 6,600헥토가 갑자기 기울어지면 어마어마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넣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고 위에 있던 거는 사람도 배가 가다가 갑자기 45도 딱 기울어지면 다 튕겨나가고 넘어지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으로. 그러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형수 대량을 뺀 다음에 네. 잠수함과 받쳤다. 아니 그렇게 잠수함과 받쳤다는 거는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 외력에 의해서. 네. 그거는 이제 자로님 주장이고 저는 바로 평형수를 만약에 큰 구멍을 누가 냈다면은 그게 원인 하나죠. 끝나는 거죠. 고의 침몰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 주장이죠. 이것도 좀 풀기 좀 애매해지는 게 이제 천안함이 굉장히 초반에 혼선을 빚었던 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대입시키려니까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도 외력이 하나 존재했을 가능성이 일단 크고. 예, 저도 존재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평형수를 누군 고의로 뺐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그마한 10m짜리 잠수정일 수도 있고 그 사건이 났을 때 다 추측이지만 60m짜리 거의 잠수함이에요. 사람 안 탔다 뿐이지 60m면.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 한주준이가 제3부표에 들어가서 쭉 했는데 60m짜리였다. 들어가는 배기관이 있었다. 이 의문이 못 풀었단 말입니다. 뭐 그 당시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뭐 다 들어갔다. 거기도 뭐 몇 명이 죽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딱 아는 순간 이게 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건 다 저의 주장이고 추측입니다. 네. 자, 그 당시 천군 백군 훈련을 하고 있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이미 그 당시 미 7함대 중령과 소장이 진실을 말했어요. 인터뷰한테.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렇게 인터뷰 다, 인터뷰 다 했어요. 불행한 사고다 이거죠. 그게 이제 휘감겨진 거죠. 자, 그래서 갔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이 잠수함의 이름이 공격형 잠수함인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검색 엔진에 두드리면 됩니다. 컷스로트입니다. 목다입니다. 목다. 무섭죠. 목다. 정말 목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LSV-2를 검색 엔진에 치면 이 잠수함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예. 뽕따가 아니라 목다. 목을 딴다 이거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초설, 국가가 말하는 일본어래, 뭐, 여러 가지에서 엄청난 논쟁을 그렇게 불러일으켰는데, 천안함을 제가 이제 왜 접었느냐 하면,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도대체, 그걸 좀 말씀드리면, 뭘까? 그 진실은 뭘까? 저는 그 진실을 보는 순간, 이렇게 접었어요. 왜 접었느냐? 이게 저의 핑계도 되지만, 우리 자로님이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 천안함 사건은, 이쪽에 피해를 받은 쪽은 흔적이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한 애가 누군지 흔적이 없어요. 우리 세월호는 이쪽에도 지금 흔적이 없어요. 건져 올리지 못하니까. 다 파괴됐을 거고. 또 저쪽은 또 더 못 찾을 거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천안함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하와이호가 그렇게 들이받고 미국으로 갔는데 진주만으로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된다. 근데 내가 그 시간이 된다는 걸 밝혔죠. 갈 수 있다는 걸. 그게 미국 잠수함을 다시 말한다는 건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 맞는 거. 그런데 잠수함은 하와이급 이 잠수함은 항상 새끼 잠수함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 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두 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그게 AUV 그게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소위 말해서 자동 무인 잠수함입니다. 잠수정? 이 8시간 49분의 이 동영상을 만들면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거의 1, 2년을 그냥 반 미쳤을 거다. 이제 그거 하나.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우리가 기사를 쓸 때도 스트레이트선 기사를 하는데 이제 감정이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반기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스트레이트선이라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이 자로라는 분이 가장 제가 놀랬던 거는 정말 하얀 백지에서 시작했구나. 편견을 다 버리고. 그래서 뭐 방송인에게 말씀드린 의외로 한 7, 80%는 모 팟캐스트 주장이 아주 박살이 나버렸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하얀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용기, 그 편견이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쭉 다 봤죠. 예. 그런 형태. 그 지점은 제가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예. 그 가설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예. 그런 것들로 촉발돼서 지금 김 감독 그런 연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자로도 연구가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표현을 박살내는데 어쨌든 다 똑같은 양자적 차원에서 같이 힘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고생하는 거죠.
이 상황이 천안함 때는 더 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예를 들면 잠수함, 우리 아시다시피 거대 잠수함들은 해저에 걸릴 수도 있고 수면이 낮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보내는 거예요. 앞에 보내서 탐색과 활동을 다 하는데. 정찰.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건 왜 못 가냐. 가다가 전함이 있으면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어택, 공격력 잠수함이에요. 가미가지가 거기는 무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조종합니다. 안에서. 다 앞길을 먼저 왜냐면 해저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쭉 가다가 그냥 큰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받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SF 영화를 보면 우주 모함이 있고 걸어부터 이렇게 좌르륵 쏟아져 나오는 새끼 잠수함. 그렇죠. 예. 예, 정이 나오는 거죠. 우주 정이. 예, 그렇습니다. 매트리스를 잘 만드는 전문기업 쇼앤침대가 만드는 내 신발 속 매트리스. 필바운드 깔창. 고급 실리콘 소재라서 많이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아요. 162개의 에어 기둥이 발 모양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에어 펌핑 작업으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됩니다. 포도 선물,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 발이 아프신 분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필바운드 깔창은 구두형, 스포츠형이 따로 있습니다. 믿고 쓰는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산악회, 각종 스포츠 동호회 등 단체 문의는 031-922-3374로 문의주세요. 검색창에 필바운드 또는 필바운드 깔창을 검색하세요. 와, 이거 누가 만들었냐? 쇼앤침대가 만드는 내 신발 속 매트리스.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그 새끼 잠수함이 천안함을